자,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요, 뭐 수학 그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내용을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 아무래도 뭐 친구들끼리나 아니면은 선생님하고 학생 혹은 뭐 교수님과 학생 간에 서로 수학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거나 답하거나 하는 경우가 좀 나름 빈번하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사실 이 질문하는 게 꽤나 제한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질문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폭넓은 내용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피치 못하게 이제 수식 기호, 수학 기호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간단한 기호들이야 이제 뭐 특수 문자 같은 거 다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간단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문자를 좀 보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지금 화면에 수학 기호를 먼저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그래서 종류는 사실 뭐 수학 기호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모르는 수학 기호들도 뭐 현재 이 순간에도 이 새로운 수학 기호들이 계속 만들어질 정도로 수학 기호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당연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 실생활에서 자주 쓸만한 그런 기호들 위주로 제가 미리 이렇게 조금 타이핑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것들 우리가 뭐 문자나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선 자 1번에 제가 이제 숫자의 종류를 조금 적어 놨거든요. 총 제가 6개를 써 놨는데 제일 앞에 있는 뭐 7분의 2 뭐 이런 거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제가 잠깐 입력창을 먼저 켜 놓고요. 뭐 문자나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제가 바로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을 시킬 거예요. 손으로 안 쓰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2분의 7이 나와 있네요. 자, 2분의 7은 간단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슬러시 기호로 해서 2분의 7을 표현을 해주면 돼요. 슬러시 기호라는 거는 그 자체가 분수 저 7분의 할 때 요 분의 기호 있죠. 요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거에 앞서서 일부 국가에서는 요거를 나눗셈 기호로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알려주죠. 그래서 요거 그냥 나누기예요. 그래서 2를 7로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7분의 1을 표현하면 돼요. 자, 일단 뭐 요거까지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난이도 조금 올라가네요. 이번엔 루트 5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루트 5. 자, 루트 5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스퀘어 루트의 약자인 보통 이거를 많이 써요. 우선 지금 제 이 포인트에서 조금 어떤 식으로 이런 수식 기호를 우리가 약속을 하는지를 얘기를 조금 해주면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학에서 공통적으로 약속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수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쓰는 명령어들이나 그런 것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이 루트라는 기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타이핑 프로그램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제일 많이 쓰는 거 혹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퀘어 루트, SQRT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문자로 할 때도 저 루트 5를 쓰고 싶다. 그럼 스퀘어 루트의 약자인 SQRT로 쓰고 그 다음에 5를 적어줘요. 그 다음 5를 쓸 때요. 자, 요거 참고로 얘기할게요. SQRT 써놓고서 5를 그냥 이렇게 바로 적는 거 숫자일 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루트 A 같은 거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지면은 이게 기호가 길어지게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자나 이메일 같은 거를 적을 때는 비록 길이 그러니까 타이핑이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소가로나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가로를 쳐서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스퀘어 루트 5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거 보니까 이제 난이도 또 올라갔죠. 루트는 루트인데 뭐냐면은 세제곱근이요.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세제곱근이고 그다음 2에도 지수가 올라가 있어요. 자, 우선 세제곱근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뭐 표현한 방법은 뭐 루트 해가지고 루트 2에 4제곱 써놓고 나서 그다음 뭐 오브 3 뭐 이렇게 적을 때도 있기는 한데 그냥 스퀘어 루트로 전 설명을 해줄게요. 요게 제일 많이 쓰니까. 자, 우선 이 세제곱근은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쓴다라고 하면 스퀘어 루트 2의 4제곱이요. 자, 4제곱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수죠. 지수 외에도 이제 수학교에서 저게 작은 문자로
어떤 숫자나 기호 위나 아래쪽에 이렇게 적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저 로그 쪽을 제가 설명하면서도 다시 한번 밑에 들어가는 걸 또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요런 작은 숫자 4 같은 거는 보통 이거 이제 캐럿이라 부르죠. 탈자기호, 예, 우리 흔히 웃을 때, 웃는 표현 할 때 이런 식으로 쓰죠. 자, 요 기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4를 적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 세제곱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스퀘어 루트 앞에다 옵션으로 하나 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로 쳐주고 3으로써. 만약에 n제곱근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n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써주면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에 5 이제 밑이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진수가 5가 들어가는데, 자, 일단 로그는 따로 뭐 기호로 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알파벳 L, O, G 그냥 써주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위로 작게 올라가거나 밑으로 작게 내려가는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조금 앞에서는 이제 지수로서 작은 숫자 4가 이렇게 위에 적혀 있었죠. 이번 작은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요. 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 전에 일단 요 로그 5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선 이 밑수를 생각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로그 5 이게 다예요. 자, 이걸로써 그냥 로그 5가 된 거예요. 근데 밑에 2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언더바를 써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제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써서 만약 문자를 보낸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로그 2의 5,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더 저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5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는 예, 문맥상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쳐줘요. 괄호를 쳐줘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 밑이 2나 뭐 3이나 이렇게 숫자 단독으로 들어가거나 뭐 문자 하나 들어갈 땐 괜찮은데 이게 여러 개 들어갈 때 있어요. 예를 들면 밑이 뭐 100, 102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또 어떻게 하냐면 요때 또 다시 이거를 괄호로 요렇게 쳐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참고로 제가 아까도 스퀘어루트 요거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소괄호로 안 치고 이렇게 중괄호로 치는 경우도 많아요. 됐죠?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괄호가 들어갔을 때는 확실하게 밑과 진수가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5에는 굳이 괄호를 안 쳐도 된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면서 이것저것 경우의 수들을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초반에 조금 얘기했듯이 이게 약속된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써야만 돼요가 아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어떤 약속된 표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말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 되는 경우들이 있죠. 말을 줄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딱 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눈치로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학 기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칙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그런 거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그 5인데요. 이건 뭐 제가 사실 이미 얘기했네요. 그냥 로그 5예요. 상용 로그죠. 밑이 없다는 얘기는 상용 로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잘못 적었네요. 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아니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없다. 제가 지금 띄어쓰기를 순간 했는데 띄어쓰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구분 확실하게 될 때는 상대방이 봤을 때 구분만 확실하게 되면 된다. 그 다음 만약 밑을 내가 굳이 쓰고 싶다. 그럼 밑에다가 저 지금 일단 중괄호 썼는데 소괄호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그는 로그인데 ln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번에는 삼각함수네요. sin x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세요. 자, 이거네요. 그쵸? 이렇게 써도 되기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썼을 때 어떤 기호들끼리 합성했냐에 따라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상대방이 어떤 문장을 쓰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은 어떤 수학 기호로서 표현을 한 건지 그게 헷갈릴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야 뭐 한글로 자, 이거의 값은 뭐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의 값은 해놓고서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미국 교수님이나 미국에 있는 어떤 선생님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메일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알파벳 쭉 나열해 놓고 나서 갑자기 이런 걸 쓰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방법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 띄어쓰기 하는 것보다는 괄호로 해주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특히 LA나 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어떤 하나의 그냥 수학에서의 숫자의 상태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기호처럼 배우지만 이건 하나의 함수로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함수 기호로서 f 가로치고 x 쓰듯이 ln 가로치고 사인 그다음 이제 안에 있는 x 사인 x도 x 쪽에다가 가로를 한번 더 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그래도 헷갈리는 게 좀 적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1번은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 처음 건 솔직히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없는 수단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서 뭔가 입력을 시켜도 특수 기호,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들어가게 있고요. 그 다음 뭐 문자 같은 거 할 때도 휴대폰에 어떤 휴대폰이든 특수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요 세 번째 거부터. 자,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저 풀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에서 원래 연산 기호를 연달아 적는 이렇게 플러스 쓰고 마이너스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안 돼요. 그쵸? 이렇게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문자 같은 거 대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제가 지금 쓴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요 세 번째 거를 쓴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혹시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 기호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넣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기호를 써주면 돼요. 근데 뭐 일단 지금은 여기에 맞춰서 제가 쓸게요. 자, 그런데 가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안 쓰고요. 보통 외국인지 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뭐 학생들끼리 뭐 이렇게 대화할 때 조금 조기호 이런 PM이라는 기호도 또 쓰는데 PM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자인 P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자 M 해서 PM으로 써요. 그러면 이렇게 PM으로 쓰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NP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꾼 것처럼 NP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기호로 많이 쓰고요. 이제 외국에서는 요 기호도 많이 쓰지만 가끔 이제 요거 PM을 약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곱이죠. 곱하는 기호인데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벡터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A 도트 B 같은 경우는 그냥 어제 우리 곱셈 그 생략하는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생략을 했었죠. 이 곱셈기호 항상 x로 이렇게 좀 쓰다가 그걸 생략한다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a, b로 그냥 써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 곱셈 기호가 꼭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x를 써주는데 제가 지금 쓰는 x요. 특수 기호가 아니라 그냥 알파벳 x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파벳 x로서 그냥 ax b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a 곱하기 b구나로 생각을 해요. 이거를 axb 그러니까 뭐 변수 x가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a 곱하기 b인데 저기 점으로 곱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요. 비록 점이 밑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a.b라는 의미에서 a 곱하기 b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표현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친구하고 뭐 교수님하고 이렇게 서로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기호들이 나와서 조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판단되면은 다시 되물어서 좀 질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런 거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타이밍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저 나누기요. 요 나누기 기호 같은 경우도
뭐 특수문자 같은 거 사실 이런 것도 뭐 쓸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것도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한글에서 미음에서 이렇게 특수문자 해주면은 특수문자 뜨거든요. 특수문자 떠가지고 특수문자 중에 보면은 그게 점이 있어요. M이 아니었나요? 미음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하여튼 저게 아마 제가 지금 조금 갑자기 쓰려니까 이상한 기호가 나오네요. 예, 하여튼 저 점 같은 가운데 점 같은 기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방식인 거고, 자, 저 나누기 기호도 마찬가지예요. 특수기호에서 보면은 저런 수학 특수기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 이제 제가 순간 착각했었네요. 예, 디귿에 보니까 다 있네요. 자, 디귿에 보면은 요런 곱하기도 있고요. 요거 그냥 한 김에 써볼게요. 예, 디귿으로 보면은 이렇게 곱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A 나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컴퓨터에서 보면은 디귿에다가 지금 한자 기호 쓰면은 특수 기호가 나와서 거기서 나누기 기호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 나누기 B가 되죠. 그 다음 사실 그 휴대폰 문자로 한다라고 해도 저 나누기 기호도 요즘 특수 문자 다 있으니까 쓸 수는 있는데 뭐 간혹가다 저런 거 쓰는 게 조금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냐면 A 나누기 B라는 거는 제가 아까 1번 7분의 2를 설명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게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기호 제일 많이 써요. 요 가운데 거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저거를 그러니까 꼭 저 기호 자체를 표현하고 싶은데 나누기 기호는 없고 요걸로 표현하면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에 상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써요. div 뭐냐면 divide 약자의 div를 가운데에다 넣어서 이렇게 a div 그 다음에 b로 표현을 하게끔 돼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죠. 잠깐만요. 제가 요 곱하기는 조금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타이핑 치고 있는 이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는 아니고 제 거 지금 블로그 새로 리셋했거든요, 이번에. 새로 리셋한 블로그에 요거 한번 페이지에다 올려놔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분들은 예, 조금 참고를 해서 친구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친구들하고 수학으로 대화하고 싶은 친구들도 알아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요거 한번 확인하라고 하고 같이 수학에 대해서 예, 문자로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3번에 보면은 예, 오늘 지금 할 거 많아요. 아마 시간이 꽤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이번엔 뭐가 있냐면은 A, B에 대한 어떤 관계들이에요. 문자들 간의 관계 혹은 뭐 숫자일 수도 있죠, 당연히. 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A와 B가 같다는 일단 뭐 수학기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근데 자, 같지가 않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 슬러시로 제일 많이 표현해요. 같지가 않다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한글 쓰고요. 거기다 이제 한자 기호 치면은 이런 기호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자들 중에 특수 문자들 뭐 요즘 거는 있기는 한데 조금 옛날 특수 문자 몇 개 없는 그런 폰들 보면은 또 요런 기호 없거든요. 자,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도 등호로 쓰면 좀 이상하겠죠. 예, 이상하니까 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쓸게요. 자, 저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등호는 등호인데 그 앞에 슬러시. 사실 요 슬러시하고 요게 지금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많이 쓰고요. 가끔 이제 뭐 시언어에서는 요게 같지 않다라는 의미였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시언어 한지 오래돼서 좀 지금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같지 않다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자, 요거 말고도 요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not equal의 줄임말이에요. 같다 표시를 가끔 EQ로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문자로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수학 기호를 표현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n을 붙여서 NEQ로 한 다음에 그다음 띄고 B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지금 요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요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다 같은 것. 예, 그래서 A, B 서로 다르다는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정도로 제가
예,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 B가 A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 이거 그냥 불합격 기호, 부동 기호 다 있죠. 이건 특수 기호 다 있으니까요. 괄호에 보면은. 그래서 그냥 그거 써주면 돼요. 사실 이거는 뭐 다른 기호로 쓴다, 쓰는 경우가 없죠. 쓸 일도 없고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게 이제 쓸 일이 생기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건요, 여기 이제 같지 않다를 봤으면 여러분이 조금, 예,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여기서 풀만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A가 작거나, 다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써요. 작거나, 이건 크다죠. 자, 작거나 같다, B. 근데, 자, 이렇게 안 써요, 문제가.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안 쓰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이 부등호 써요. 예. A가 B보다 작다 쓰면서 같을 수도 있으니까 등호를 넣어요. 근데 이렇게 넣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화살표 기호 있죠. 화살표 기호하고 헷갈려요. 제가 그거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이거 우리 오늘 순서 5번인가 6번에서 그걸 다시 한번 화살표를 설명을 잠깐 할 텐데, 이게 화살표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 안 쓰고요. 대신 이렇게 써요. A가 B보다, B하고 비교했을 때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로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표현 외에도 가끔은 이렇게도 써요. A를 B보다 LEQ로. 제가 지금 대문자로 썼는데 그냥 소문자 써도 상관없어요. 예,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LEQ. LEQ의 뜻은 뭐냐면 less, 그 다음에 equal을 합친 거예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합 기호들이 나왔죠. A가 라지 X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A가 X의 부분 집합이다. 자, 우선 A가 X의 원소이다. X에 포함된다. 원소가 어떤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냥 in으로 써요. 그 다음에 자, A가 X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바로 위에 거 같지 않다고 똑같아요. 슬러시 쓰고요. 그 다음 2인 치고 라지 X 써주면 돼요. 혹은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이거를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not in으로 그냥 바로 연결했어요. not in, 그 다음에 X.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띄었는데 보통 띄어서도 많이 하고요. 근데 붙여서 쓴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이렇게 붙여서 쓰는 사람들이 마치 한 단어처럼 보이죠. 근데 예, 이렇게 띄어 쓰는 걸로 일단 우리는 얘기를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마치 예, 제가 이걸 하나로 연결시킨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띄어쓰기 조금 더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A가 X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라지 A, 라지 X 해주고, 자, in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엄연히 다른 기호예요. 뭐 들어간다라고 해서 뭐 in으로 써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불행히도, 예, 흔히 그냥 예, 요 기호 이름 그대로 서브셋으로 예, 이렇게 써요. 그래서 A 서브셋 X로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거 우리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벡터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혹시 이 자료를 아마도 중학생들이나 고1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볼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요 기호가 살짝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벡터라는 다시 고등학교에서 이제 기하라는 과목, 그 다음 이제 대학 들어가면 뭐 1학년 때부터 배우죠. 뭐 이 벡터라는 이제 그러한 숫자예요. 그런 숫자를 흔히 이 숫자 위에다가 저렇게 정확하게 이제 예, 저기 이제 벡터 기호인데 이 화살표가 저런 기호를 붙여서 벡터임을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뭐 일단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선 그냥 벡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V, E, C로 쓰거든요. 일단 예, 입력창 제가 띄우고요. V, E, C 벡터의 약자 저렇게 써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앞에 세 개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 하면은 벡터 A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다음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벡터 A, 그 다음 벡터 B 두 개 곱했네요. 예, 곱했어요. 근데 이제 벡터를 배운 사람들은 곱셈이 두 가지라는 걸 알죠. 하나는 내적, 하나는 외적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요 두 번째에 적혀 있는 점으로 표시한 곱이 바로 내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로 표시된 곱이 바로 외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까 곱셈하고 비슷해요. 제가 아까 곱셈을 했죠. 저 점을 그냥 밑에 점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 그래서 벡터 표현할 때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점을 비록 밑으로 내려가지만 이렇게 적어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벡터 A하고 벡터 B를 곱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적이라면서요. 근데 가운데 점이죠. 그 이름 그냥 도트 집어넣어서 돛으로 저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그럼 외적은 어떻게 표현하냐? 요것도 아마 이제 여러분이 좀 앞에 걸 응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냥 알파벳 X 쓴 거예요. 곱하기 기호 안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사실 저 곱셈 기호 아까 우리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디귿에다가 한글 디귿에다가 한자 표시를 해주면은 곱셈 기호 또 따로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 다음 뭐 휴대폰 문자 특수기호에서도 뭐 곱셈 있으니까 쓰면 되고요. 자,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VEC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요거 지금 그리스 문자들인데, 그리스 문자가 일단 총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쪽에서 우리가 다루죠.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산수학에서 또 다루는 예, 그러한 내용들인데, 갑자기 이거 띄어쓰기 갑자기 길어졌네요. 자, 요거 계속 얘기할게요. 우선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하면요. 저 그리스 문자 같은 경우는 우선 휴대폰 문자 중에서는 저 그리스 문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진 않아요. 제한적으로 몇 개만 들어가 있는 휴대폰이 대부분이고, 전부 다 있는 경우는 이제 특수기호 따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히읗이요. 한글 히읗에다가 한자 기호 쳐주면은 거기서 그리스 기호가 쭉 떠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알파 그 다음에 여기다 일단 다 한번 찍어 볼까요? 예. 이거는 미음이었고 히읗이죠. 히읗에 한자를 해주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타 같은 경우도 베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이거 치고서 먼저 얘기할게요. 특수기호를 제가 사실 근데 이걸로 쓰는 게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히읗에 그 다음 이제 세타 기호죠. 그 다음 세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 그 다음에 대문자 파이예요. 저 파이가 그쵸? 대문자 파이. 자, 대문자 파이까지 썼는데 사실 뭐 세타나 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파 베타 이 감마가 제가 지금 화면을 크게 해서 이렇게 우리 살펴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작은 기호로 살펴보면 이게 꽤나 헷갈려요. 다른 문자들하고. 그러니까 알파가 그냥 A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베타가 B로 보일 수도 있고요. 감마가 그냥 R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상한 특수기호 같은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많이 쓰냐면 그냥 이거를 쓸 때 그 이름을 그냥 알파벳으로 써요. 알파벳 이름으로. 근데 일단 쓰고서 얘기할게요. 예, 요거 그냥 알파고요. 요거 그냥 베타로 이렇게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감마잖아요. 감마라고 쓰고요. 그냥 이게 다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세타. 자, 그 다음 쓰고 요거 파이 자리가 조금 부족한가요? 예, 파이 이거 내려서 써야 되겠네요. 예, 파이. 자, 일단 여기까지 쓸게요. 예,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영어 나 익숙하지 않아. 영어식 표기 조금 불편해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뭐 대학에서는 흔히 이제 뭐 교수님들 워낙 영어 많이 쓰시고 예, 학생들끼리 영어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예, 알파벳 기호가 더 편할까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뭐 그냥 친구들끼리 뭐 아니면 뭐 교수님한테 보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한국 교수님이셔야 되죠. 한국말을 아는 교수님이셔야 되죠. 그런 분들한테 보낼 때는 이렇게 한글로 베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약간 어색하고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지장은 없다라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일단 뭐 지금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공간상 한글은 일단 지워 놓을게요. 그래서 한글로 써 상관없다 해서 특수기호.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인 파이 뭐 그런 걸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렇게 써보면은 이거 뭔가 어색해. 뭐 예를 들면 파이 세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사인 파이 세타 이거 뭔가 이상해, 어색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문자 주고받고 그다음 뭐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거 아니까 연습을 조금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발생하죠.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인데 그럼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이니까 이렇게 둘 다 파이로 하면 구분 안 되지 않느냐? 맞아요. 구분이 안 돼서 이거 구분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자, 요건 이제 대문자 파이잖아요. 앞에 거는 소문자 파이고, 그래서 대문자 파이는 파이라고 쓸 때 앞에 있는 p를 대문자로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파이는 요 파이에서 앞에 p를 스몰 p 소문자 p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이름 자체를 그대로 기호처럼 쓴다라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순열하고 조합 두 개 이렇게 적었는데, 자, 요거 어떻게 쓰냐면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그걸 봤었어요. 뭐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작은 문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언더바 치고 문자 쓴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npr 이렇게 쓰느냐? 자, 언더바 n p에다가, 잠깐만요. 이거 조금 구별되게 조금 멀리 띄워놓을게요. 자, 이렇게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수정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순열이나 조합 이렇게 이산수학 혹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 같은 데서 다루는 이런 NPR, NCR 아니면 뭐 NPIR 그다음 또 뭐 있죠? NHR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쓸 때는 앞에 있는 작은 n 있죠? 그냥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 대신에 이제 경우의 수로서 뭐 얘기를 하던지 해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뭐 경우의 수 NPR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뭐 순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시켜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준다. 근데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P라는 어떤 수열의 R번째 항에 N을 곱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구분이 또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좋은 표현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발전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쩌다 이렇게 발전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이 순열 조합 쓸 때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다가 순간 앞에서 벡터에서도 깜빡했는데, 자, 요거 지금 제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대화를 할 때요. 순열,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NPR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바람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까 전에 요거 벡터 할 때요. 벡터도 사실 가능하면 이렇게 벡터 해놓고 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긴 했는데, 자, 여기서요. 참고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냥 벡터 A. 벡터 A. 위에 화살표 없잖아요. 없긴 해요. 하지만 문자나 이메일로 그냥 대화할 때는 벡터 A, 벡터 B 해주고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뭐 A, B 이렇게 써주면 그냥 내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뭐 가장 기초적인 것들 먼저 타이핑 하는 거 연습을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복잡한 식들, 뭐 정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해석학 쪽 들어가야 되면 아무래도 기호들이 이제는 도저히 문자나 그런 특수기호로 해결이 안 나죠. 이 앞에서는 특수기호들이 있었어요. 알파벳 딱 있었고요. 그 다음 뭐 같지 않다, 뭐 크거나 작다 이런 것들 다 특수기호 있어요. 찾아보면 컴퓨터나 이런 거 찾아보면 다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없죠. 자, 한번 같이 그 다음 거 살펴볼게요. 근데 이미 앞에서 다뤘던 것들 여러분 응용 조금만 하면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우선 입력창 제가 조금 열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리밋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 리밋 그냥 M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 fx까지는 어렵진 않겠네요. 그쵸? fx. 문제는 뭐냐면 요 밑에 있는 x가 0 플러스 우극한으로 간다.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비록 리밋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요것도 작은 문자로 밑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언더바를 써줘요. 언더바를 치고서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괄호를 쳐줘요. 이렇게 괄호 쳐주고 써주면 되는데 이때는 저는 일단 중괄호가 익숙해서 그냥 중괄호를 칠게요. 중괄호 X 그 다음 이제 화살표인데 일단 화살표 하기 전에 0 플러스 우극한은 뭐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화살표 쓰는 방법은 사실 화살표 있잖아요. 특수기호, 그쵸? 특수기호 뭐 한자 보면은 미음하고 한자였나요? 보면은 이렇게 예, 화살표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휴대폰에도 있죠. 이런 화살표 기호는. 그래서 그거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사실 저런 기호도 조금 귀찮다. 찾아갖고 넣는 거 언제 저거 하고 있냐. 이메일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발을 쳐주고요. 그냥 브라켓 해주고 그러니까 이 괄호 쳐주고 그 다음 이제 0 플러스 이렇게 fx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화살표 쓰는 방법만 달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거는 똑같아요. 그다음 요거는 뭐 소괄호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알아주면 되는데 괄호를 안 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아 이거는 예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예 읽는 입장에서 보내는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읽는 입장에서 좀 불편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타인을 위하여 읽는 사람을 위하여 읽는 사람이 나와 사이가 안 좋다면 몰라도 가능하면 쳐주는 게 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될 게 지금 여기서 보면 화살표로 이 화살표가 있고 이 뒤에 화살표 앞에 화살표가 당연히 모양은 예뻐요. 근데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를 수학 내용을 길게 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거 화살표 찾고 특수기호 찾고 하는 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기호 입력하는 것도 나름 이게 좀 진화가 돼가지고 수학하는 사람들끼리는 가능하면은 서로 귀찮으니까 쓰는 입장에서 귀찮다 보니까 읽는 입장에서 뭐 이거나 차이가 없고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차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뒤에 게 입력하기 훨씬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뒤에 걸 좀 더 많이 쓴다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시그마 기호도 특수문자가 있어요. 그쵸? 특수문자가 컴퓨터는 있어요. 근데 참고로 그 휴대폰에선 보통 없거든요. 이게 그리스 문자예요. 그렇죠? 시그마가 그리스 문자에 보면은 시그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 거니까 또 n은 1, n은 1, 그 다음 또 위에 거니까 위에 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탈자기호 이렇게 캐럿 마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기호 써주면 돼요. 그 다음 무한대도 사실 뭐 특수기호 있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특수기호 안 쓸게요. 특수기호 웬만해서 안 써요.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한대면 인피니티 약자에서 INF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NF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건 사실 INF는 워낙 자주 쓰는 거다 보니까 괄호 흔히 안 쓰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칠게요. 예.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 AN 수열 있네요. A 그 다음 밑에 작은 n이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근데 저 시그마 기호도 솔직히 예, 찾아서 쓰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약속한 게 그냥 SUM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 SUM으로 쓰는 거는 수학 관련된 프로그램들 무슨 뭐 텍스 아니면 매스매티카 매스랩 모든 데서 매스랩은 아닌가요? 하여튼 많은 수학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 합을 이제 썸으로 또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SUM으로 저렇게 좀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지금 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예, 좋다. 자, 그 다음 이제 인테그랄 해볼게요. 이제 슬슬 여러분이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요. 저 인테그랄 기호만 어떻게 처리하냐만 알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인테그랄은 어렵지 않아요. 인테그랄 약자 INT로 써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밑에 적분 시점 A로 넣는 거 이렇게 넣어주고요. 괄호 안 쳐도 돼요. 문자 하나일 땐. 그 다음에 끝나는 종점은 B. 그 다음에 fx 해주고 나서 dx 해주면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a부터 b까지 fx의 적분이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 a나 b 같은 게요. 이렇게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복잡하게 2, b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괄호를 이렇게 쳐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괄호 없으면 요 뒤에 fx하고 연결된 건지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지금 큰 글자로 보니까 이렇게 띄어쓰기가 명확하게 보이지 작은 글자로 보면 이게 또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럼 C하고 D가 도대체 앞쪽 구간에 붙은 건지 F에 붙은 건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낸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게끔 명확하게 보낸다고 보내도 괄호 같은 게 없으면은 또 보는 입장에서 순간 착각해서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괄호를 이렇게 쳐줘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괄호를 치는 게 습관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굳이 그걸 꼭 단순히 문자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서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요. 요거 잠깐만요. 다시 하나 또 써놓을게요. 이렇게. 제가 뭔가 실수했네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조금 써놓을게요. 저 괄호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쓰다 보니까 지금 괄호 친 걸로 그냥 입력시켜 놓고 저장을 지금 해버려서 또 누르기가 또 좀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흔히 이렇게 많이 쓴다. 자, 이제 마지막 행렬이라는 것. 자, 행렬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하면요. 그냥 숫자의 한 종류 같은 거예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어떤 일종의 숫자에 관련된 시스템인데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이렇게 행 맞춰서 열 맞춰서 이렇게 넣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어떻게 입력시키냐면요. 우선 앞에 거부터 할게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근데 같아요. 자, 어떻게 잠깐 다시요. 입력창 열었고, 자, 앞에 거 뒤에 거 차이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괄호예요, 괄호. 위에 거는 소괄호, 밑에 거는 대괄호죠. 그렇죠? 요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4개를 요 안에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자나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타이핑 치는데 못 넣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우선 A 행부터, 그러니까 행 순서예요. 윗줄부터 읽으면 A하고요. E, B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띄어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행은 다 적었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를 찍고 3C 그 다음 4D를 써주면 끝나요. 근데 사실 여기서요. 콤마를 제가 쓰긴 썼는데 요 콤마 쓰기도 하고요. 이게 쓴 사람마다 달라요. 세미콜론 쓰기도 하고 콜론 마크 쓰기도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콤마로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써서 행렬을 표현하면 된다. 근데 이게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표현하고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렬을 쓸 때는 행렬 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렬 소괄호가 대괄호로 표현될 때는 A, 2B 적어주고 그 다음 콤마 찍어주고 4C 그 다음에 4D 그 다음에 이 소괄호 대괄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처음 행렬 입문하는 사람들 소괄호하고 대괄호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 같을 때도 있고요.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책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 이걸 다뤄서 설명하시는 이제 선생님 혹은 뭐 교수님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각각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에 맞춰서 그 책이나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일단 참고로 제가 여기 지금 콧말 적긴 적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원래 세미콜론들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콤마로 한 이유는 나중에 하다 보면 벡터를 또 이렇게 좀 성분으로 표현할 때 또 이렇게 괄호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연계돼서 대학 거 다룰 때는 요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좀 많이 써서 이렇게 남겨놨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것도 같이 표현을 해줄게요. 세미콜론 쓰는 경우, 세미콜론 쓰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세미콜론 쓰는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또 있어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일단 쓰고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요 행이 행끼리, 그러니까 열 성분들끼리 이게 또 구분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 이렇게 콤마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크게 볼 때야 당연히 구분 가죠. 아까 얘기했듯이 띄어쓰기 구분 가요. 근데 작은 글씨로 볼 땐 또 요 띄어쓰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잠깐 있을 수가 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찍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문자나 그런 거 보낼 때는 이렇게
두 칸씩 좀 띄어요. 보통 두세 칸씩 띄어서 충분히 그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라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거 원래 계획하긴 한 15분, 20분 정도면 설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스타트를 끊었는데 생각보다 얘기할 게 많았네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2번, 3번 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같이 살펴봤어요. 이것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일 자체를 제가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놔서 여러분이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천천히 연습을 조금 해볼 수 있게끔 해 놓을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수학에서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라고 약속된 게 아니에요. 편의상 수학자들끼리 수학도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어떤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패턴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약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팁 하나를 더 알려주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언가를 검색할 때도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또 들어줄게요. 갑자기 설명이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잠깐 한번 예를 들어서 인터넷 한번 잠깐 열고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건 잠깐만. 자, 제가 개인정보는 안 보이게끔 화면에서 살짝 조금 지웠고요. 제가 개인정보를 조금 소중히 하다 보니까 그거 안 보이게끔 제가 화면에서 일부러 잘랐어요. 자, 구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루트 2라는 숫자를 검색하고 싶다. 그럼 루트 2 검색창에 못 쓰잖아요. 그쵸? 그럴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구글에서 간단하게 루트 2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ln의 적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하고서 lnx 뭐 이런 거 dx 이렇게 하면은 관련된 정보가 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 누군가에게 질문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영상 올린 거에 수학계 관련된 어떤 계산이나 결과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뭐 이상한 점들 얘기할 때 수학기호 같은 거 표현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한 거기는 하지만요. 여러분이 뭐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 지인들하고 대화할 때 쓰던지 아니면 구글에서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검색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어요.